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관청가에서 퇴근할 시간에 즈음하여 법무부는 검찰 중고위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서 울산 선거 부정 게이트, 유재수 감찰 중단 게이트, 조국 게이트 등과 관련한 총장 측근에서 실무 지휘 책임을 맡은 한동훈, 박찬호 중앙지검장, 배성범 등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주지검장으로까지 이게 밀려났는데 그 인사를 보면서 문득 조선조 시절에 최악지로 귀양 보낼 때 제주도 아니면 흑산도로 보내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에 가서 9년 동안 귀양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득 연상돼 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인사는 명백히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최강욱 비서관이라는 이가 합세해가지고 검찰청법의 규정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이견도 생략한 채 위압적으로 공공연하게 수사의 맥을 끊기 위해서 그 세 가지 게이트가 종당에는 지금 결국은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이 불길을 끄기 위해서 그 수사의 맥을 흐트리기 위해서 따라서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사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인사에 관한 법무장관 최강욱 비서관이라는 이는 직권 남용의 취재에서 앞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책임자들,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리고 주임검사 등에 대해서도 순차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건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이들에 대해서 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장을 이렇게 흩어냄으로써 이 하부 수사 책임자들에게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너희들 우리말 듣지 않으면 이 꼴이 된다라고 하는 이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들을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태는 공무원인 법무장관 등이 공무원인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으로서 형법에 규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도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인사 과정에서 어제 이루어진 이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아침쯤 알게 됐습니까? 언제 알게 됐습니까? 이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명된 전후에서 이미 청와대가 그 기본안을 마련한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무렵에 일선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견검사 15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조사해서 보고해서 올려라. 이거 아주 공개가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관계로 봐가지고 검찰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경찰이 말하자면 막말로 하면 뒷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어떤 흠결이 있는지를 찾아내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보통의 상규를 벗어난 위법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이미 안을 만들어 놓고 추미애 장관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 이번에 이 인사 파동입니다. 그러한 전 과정에서 대통령이 모르고 계셨다? 이 일련의 위법 탈법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에게도 언젠가는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6일 만에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보통은 한 부처의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길게는 몇 달이 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 같은 데는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반년이 가도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단순해 보이더라도 검찰 인사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장관이 된 사람이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은 법조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를 하고 바로 정치에 발을 디뎌 있고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잘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 잘 모르는 이가 6일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의 결과가 오는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검찰을 제대로 파악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정기 인사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총장을 발탁 기용할 때 인사가 있었고, 그때 윤 총장과 같이 일하는 대검의 간부들도 그때 다 보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기 인사라고 하더라도 2월에 가야 정기 인사가 있는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6일 안에 사전에 청와대가 준비한 안을 갖고 이렇게 서둘러 급속히 뭔가 쫓기듯이 이루어진 것이 이번 인사입니다. 아니, 어제 아침 10시 30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놔놓고 윤석열 총장에게 밤중에 10시까지 와서 이견을 진술하라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장관이 검사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왜? 검찰총장이 휘하의 검사를 지휘 통솔하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생소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고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위반하고 그냥 패싱해버리고 이러한 아주 폭압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대검 실무 책임자들을 흩어버림으로써 그를 고립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수를 체포해가지고 우리에 가두어 놓고 그 맹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우리에 갇혔지만은 휘하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 실무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 대해서도 인사의 칼이 틈씩 가해질 것입니다. 가해질지 안 가해질지는 민심이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어난 요 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 어떤 경우라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을 빼고는 압도적인 다수가 이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다수에 속하는 이 국민들이 어제 이 인사를 두고 윤석열을 고립시켜서 그리하여 울산 게이트와 유재수 게이트, 조국 게이트가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것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바라다만 볼 것입니까? 참고 견디고 바라다만 볼 것입니까? 외쳐야지요. 외쳐야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총장님,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나와 살아있는 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사정을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자신들에게 향하는 칼끝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난장판으로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일어나야지요. 국민이 일어나야지요.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 탄핵하라고 하는 그 당군 일의 최대 인파가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 탄핵하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견뎌낼 것입니다. 이 모욕적이고 폭압적인 인사 조치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세대들이 이번 이 기회에 검찰총장이 만난을 무릅쓰고 파사현정, 사악한 것을 깨트리고 올바른 것을 세우는 그 꿋꿋한 자세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보이는
표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윤석열 총장을 서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을 서운해야 됩니다.